어서와 캠핑의 처음이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뒷광고 리뷰와 뒷거래 바이럴 마케팅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실형 텐트의 공시된 사실만으로 대충인 듯 대충 아닌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품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대충 아빠입니다. 2024년도에는 비주류 브랜드 제품의 확장과 여유가 되면 쉘터와 돔 또는 베스티블 조합의 거실형 텐트까지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의 일환으로 로티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로티캠프의 제로스트 R1입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로티캠프는 저가형 그리고 원터치 정도의 제품을 가진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로티캠프와 같이 비주류로 인식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공통적으로 제품 고시 정보가 부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티캠프 공식몰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파네요. 텐트만 취급하는 브랜드는 캠프타운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품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고시 가격이 72만원이고요. 실구가 할인이 16% 적용해서 대충 60만원입니다. 할인가 60만원. 오, 싼데 하시면 안 돼요. 거실형 텐트의 필수 3구성, 본체, 이너 플라이 중에서 플라이가 별도입니다. 고시 가격이 대충 10만원, 할인 가격으로는 대충 9만원입니다. 즉 필수 3구성의 고시 가격은 대충 72만원 플러스 10만원에서 82만원이고 할인 가격은 대충 69만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가격대별 제품 영상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분류의 최저가쯤 하겠네요. 할인 가격이 69만원이면 네가 올린 영상에서 최저가 분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제품들도 실구 가격은 고시 가격의 10에서 20%는 할인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할인이 없거나 고시 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우선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3인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제품이고요. 본체 원단이 미고시입니다. 본체 내수압이 8000이고요. 기능 구성은 가격 대비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폴 스펙에서 14.5파이의 두랄루민 7001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이 18.3제곱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구매를 예정하신 캠리니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일 것이지만 이미 구매하신 분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영상 시청 유무를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론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로스트 R1의 고시 정보에 어떤 특징이 있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뒷광고 리뷰와 뒷거래 바이럴 마케팅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결제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충 33개사 200종의 251개의 제품의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거실형 텐트의 통상적인 할인율 10에서 20%로 추정해서 고시 가격인 81만 7천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범위 69만 4천원에서 93만 9천원 내에는 59개, 즉 251개 중에서 대충 23%의 제품이 존재를 합니다. 이 중에서 그 중에서 R1의 고시 가격보다 더 저렴하면서 더 큰 제품은 30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 30종은 이번 영상에서 R1의 비교 대상 제품군으로 할 거고요. 비교 대상 제품군의 설정 범위를 요약하면 R1의 고시 가격보다 저렴하고 3인 이상이 사용 가능하면서 R1보다 더 큰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R1을 고민하신다면 비교 대상 제품군의 30종에 대한 제품의 디자인이라도 한번 꼭 보셔야겠죠. 영상 설명에 제품명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로티캠프 공식몰에서 이런 거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텐트 제품의 구성품들의 명칭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고 있어요. 부가 기능에 플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구성 부분에서 플라이 항목에는 플라이 없음. 안타깝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유튜브 영상과 이름 있는 유튜버들의 리뷰도 있네요. 뻔히 보이는 단점은 언급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선 R1의 매우 우호적인 영상인 것 같습니다. 리빙쉘 텐트의 혁신, 한정 수량? 이 정도 할인율은 거실형 텐트의 일반적인 할인율에 속하죠? 이런 것 가지고 유혹당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경쟁력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9만 9천원? 이건 플라이가 빠진 금액이에요. 유혹당하지 마세요. 저기 올라왔던 영상에 보시면 제로스트 R1은 플라이가 없어도 될 정도의 제품이라고 하지만 플라이의 역할은 방수, 결로, 차광, 보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체 방수력 하나만으로 R1은 플라이가 없어도 된다라는 주장은 매우 빈약한 겁니다. 그렇기에 제로스트 R1의 가격은 플라이를 포함하는 82만원 또는 할인가인 69만원으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고시 스펙이 아닌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방염 원단인데요. FR이죠. 설명 그대로 화재 발생 시 화재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코팅입니다. 이런 방염은 본체 이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너까지 방염 코팅 좋습니다. 취침 시간대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는 등의 합선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 구성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방염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불이 나면 후다닥 밖으로 나가서 불을 꺼야죠. 텐트가 불에 탄 순간 방염이든 아니든 그날 캠핑은 접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좋겠죠. 이에 대해서 로티캠프에서는 고가의 라인의 텐트에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방염 코팅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제품이 비싸지는 거지 고가 라인에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는 스노우피크는 방염이 없습니다. 노스피크는 고가든 저가든 대부분의 제품이 방염입니다. 스노우라인은 작년에 출시되는 제품부터 모든 라인에 방염 코팅 FR을 처리하고 있고요. 코베아는 로티캠프의 주장과 반대로 고가의 시그니처 라인에는 방염이 없고 그 이하의 제품에 방염 코팅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고가 라인에만 적용하는 방염 처리를 했는데 이 가격이라고?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충 통계적으로 보면 73개 대충 한 30% 정도 제품이 방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가격이 대충 130만원이고요. 평균 이상의 제품들이 34개, 평균 이하의 제품이 39개입니다. R1의 비교 대상 제품군에서는 쉘4, 코베아 네스트 T, 스노우라인의 프라임 디럭스 플러스, 스노우라인의 세턴 투름 화이트 에디션, 스노우라인의 미라클 패밀리, 스노우라인 세턴 투름 22년 버전도 방염입니다. 비교 대상 제품군은 설정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R1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더 큰 제품들, 그러니 고가 라인의 텐트에만 사용되는 방염 원단 옆에 추천 끝판, 최강, 좋아요 이따위 말이 붙어있는 리뷰나 광고 등등은 걸러주셔야 합니다. 이런 인증 좋습니다. 폴라리스, 지프, 코베아 등에서 표기하고 있는 미국 인증이죠. CPAR 84보다는 조금 신뢰도가 낮지만 그냥 난형 코팅 또는 FR이라고만 표기된 제품보다는 신뢰도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인정해 주고 싶네요. 중앙 메인폴 2개가 지붕에서 교차하고 양 끝에는 서브폴이 메인폴에 각각 교차하는 트러스 구조입니다. 천장 중앙에는 리치폴이 본체 측면의 벤틸레이션을 지지하는 구조입니다. 설치 난이도는 중간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출입구는 전후 양측면에 매우 흔한 구성입니다. 전후 캐노피도 흔한 구성이죠. 다만 확장 캐노피를 전후면에 채용한 점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1% 정도? 아니면 유일한 제품일 수도 있는 구성입니다. 대신 일부 리뷰에서처럼 캐노피 그늘 아래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휴식하고 이런 건 안 돼요. 혹하지 마세요. 캐노피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정도만 지나면 그늘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측면 중앙의 출입구는 통상의 크기보다 더 큰 대충 한 1m, 1m 20 정도의 출입구를 구성한 점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R1의 비교 대상 제품군에서 R1과 같이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세미터널형과 트러스 구조에서 측면 출입구가 넓거나 다수의 출입구를 가진 제품은 12종이 있습니다. 통계상 출입구는 60에서 70cm 정도입니다. 당연히 출입구는 R1처럼 크거나 터널형 텐트처럼 많을수록 좋습니다. 동선과 개방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크기와 수량에서 우수한 출입구는 동선 확보와 활동성이 높은 남자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구성입니다. 내수압 8000 최상급입니다. 본체 내수압이 7000 이상인 제품은 젠파이어의 프로 TR V2가 유일했습니다. 한 개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버스펙이에요. 참고로 이론상 2000 내수압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길이 5.9m는 거실형 텐트에서는 통계적으로 중소형급입니다. 길이 6m 이상이 166개, 대충 64%. 면적으로 보면 더 큰 제품이 206개, 대충 86%의 제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R1보다 더 큰 게 86%나 있습니다. 사이즈 단어 옆에 추천, 끝판, 최강, 좋아요 이런 말부터 있으면은 걸러주셔야겠죠. 확장 캐노피를 양쪽에 구성한 것은 유일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너 텐트 커스텀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놀라운 포인트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100% 증정.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격에 전부 포함된 거고요. 전용 이너 그라운드 시트를 제공하지 않는 제품은 19종에 21개 제품, 대충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별도 구매 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옆에 추천, 끝판, 최강, 좋아요 이런 거 그러셔야죠. UPF 50 플러스 좋아요. 자외선 차단 성능이 좋다기보다는 정량적인 성능을 표기한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자외선이 원단과 색상 그리고 코팅에 의해서, 자외선 코팅이 아닌 일반 방수 코팅, 발수 코팅 또는 실리콘 코팅이죠. 이런 코팅에 의해서 차단되는 기본적인 효과가 상당합니다. 다만 정량적인 수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죠. UV 차단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성능 표시를 해주는 제품들은 아주 좋아랍니다. 비교 대상 제품군에서는 4종의 제품에서 UV 코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이 미고시해요. 폴 스펙은 두랄루민, 알루미늄 합금 7001이네요. 최근에 설명드린 네즈본 T4와 같은 합금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7001. R1은 프리미엄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니까 뭐 딱히 프리미엄이냐 아니냐를 평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지름은 14.5파이입니다. 비교 대상 제품군에서 7000 시리즈의 폴을 사용한 제품은 제드의 T-Max가 유일합니다. 지름은 13파이를 사용하고 있죠. 작습니다. 터널형은 대부분 세미 터널형이나 트러스형보다 낮은 스펙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비교 대상 제품군에서 R1과 같은 트러스 또는 유사한 세미 터널형에서는 합금표가 미고시인 제품 및 6061 두랄루민 모두 16파이에서 19파이를 사용하는 점에서 R1은 최소한 다른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의 안정성에 살짝 부족한 근접한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제품보다 가벼워지겠죠. 7001이니까 대충 동일한 두께라고 봤을 때 대충 1에서 2kg 정도 더 가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R1도 당연히 폴 두께가 미고시이니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께 1.1 또는 1.2mm일 때 성립이 되는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실측했을 때 이거 이하의 경우라면 비교 대상 제품군에서 보여지는 퍼포먼스 안정성에 대한 퍼포먼스를 R1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겠죠. 캐노피 폴 두 개도 7001 두랄루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 추천 브랜드상은 믿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소비자 만족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믿지는 않아요. 일부 맞는 말이지만 반의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추후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R1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거실형 텐트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보고 또 타 제품보다 이런 것이 우수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바람에 대응한 설계가 7001이라죠? 7001 좋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 유사한 제품들에 비해서 지름이 작은 14.5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두께는 미고시이죠. 요즘 법이 무서우니까 판단은 시청자분이 각자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압박이 좀 심하네요. 내부가 넓어야 한다면서 폭 3.1, 길이 5.9, 면적 18.3제곱미터의 R1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제 기준에서 R1은 3인용입니다. 로티캠프가 말하는 모두는 최대 3인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인 또는 5인 가족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취침 공간에 관해서는 이너 텐트를 기본으로 제공. 이건 뭐 그냥 모든 제품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설마 이너 텐트 포함이라고 좋아요 추천 뭐 이런 리뷰는 없겠죠. 이너 커스텀은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마감 수준 최상급. 이게 기준이 없죠. 마감의 품질. 이거를 눈으로 식별 가능한 것이 크게 재봉과 심실링이죠. 재봉에서는 재봉 라인이 올고든지 재봉에 다른 스킨이나 지퍼 손잡이 등등이 씹혀 있지는 않은지. 지퍼 손잡이는 잘랐을 수 있지만 스킨이 씹혀 있으면 이건 100% 환불 또는 교환해야 됩니다. 재봉 라인 밖으로 실밥 또는 재봉 대상 원단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지. 실밥은 조금 애매모호하죠. 이 정도 뭐 정도에 따라서 교환 환불이고 극히 일부분이면 뭐 토치 정도로 지지는 거. 그래서 대충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택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재봉 부분에서 웨빙 등이 이제 뭔가 삐뚤하게 재봉된 상태이거나 재봉이 탈락돼 있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마감의 품질로 볼 수가 있겠죠. 재봉 탈락은 이거는 뭐 100% 환불이죠. 교환하든지. 심실링은 들뜸이죠. 들뜸이 있냐 없냐. 덧댄 부위, 스킨과 스킨을 덧댄 부위는 들뜸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고가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기 마세요. 그런데 일직선상의 심실링 부분에서 들뜸은 교환과 환불을 주장해 범직한 그런 좀 품질이 조금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들뜸이 재봉 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실링의 측면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재봉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물이 들뜸 공간을 통해서 텐트 실내로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방수 실패입니다. 이 정도는 환불과 교환각이죠.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품질 부분에서 5가지 요소 모두가 이상하면은 최하급, 4개가 이상하면 하급, 3개면 중급, 2개 정도가 이상하면 상급, 이상이 있는 곳이 없다면 최상급이 아닐까 하네요. 정량적으로 봤을 때. 뭐 당연히 이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이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로티캠프에서 얘기하는 최상급의 품질, 마감 품질 5개 항목에서 전부 다 이상이 없다라는 걸까요? 이거는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볼게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측면 출입구 옆에 포켓에 뭔가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측면 출입구를 완전히 개방하고 저 포켓에 넣는 겁니다. 옆으로 또는 위로 말아서 토글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T720이 대표적입니다. 정말 보기 드문 구조예요. 대충 4개 제품 정도? 출입구 구조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너 텐트에 포켓이 한 개 라인이 있네요. 전선 지퍼도 있고요. 밝은색 계열이라서 늦잠은 좀 힘들 듯 합니다. 전후면의 죽는 공간은 평균치 정도 되어 보이네요. 이런 죽는 공간은 좋은 쪽으로는 바람의 저항을 낮춰주는 설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알파인용 텐트들이죠. 경량을 위해서 폴 지름도 작은 걸 써야 하고 악천 후일 때 철수하기 힘든 알파인에게는 버틸 수 있도록 바람 저항이 작도록 만든 거죠. 반대로 죽는 공간이 작아서 사용 공간이 더 좋지만 바람 저항에 약한 거실형 텐트는 스노피크의 랜드로 그리고 스노우라인의 미라클 스크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전후면 죽는 공간이 없는 배럭과 같은 제품도 있죠. 이런 형태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냥 R1은 바람에 조금 강한 디자인이구나. 전실 전면에 죽는 공간이 조금 있겠네. 단순히 가로 세로 길이만으로 공간의 크기를 가늠하면 안 되겠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기세요. 여기서 우리 소비자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측면 출입구에 TPU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있네요. 본체 스킨의 TPU가 구성된 제품은 250개 중에서 대충 10% 정도밖에 없는 희귀한 겁니다. 물론 본체에 탈부착 형태의 전용 TPU가 있는 제품을 포함하면 대충 18% 정도로 늘어나죠. 그래도 희귀한 구성임은 맞습니다. 비교 대상 제품군에서는 제드의 7, 캠프타운의 벤톤 GL 및 타우루스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의 단점은 환기 면적이 좁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거실형 텐트를 여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단점은 사라지게 되죠. 장점은 측면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방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성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 좋은 겁니다. 비, 눈, 추울 때 아이가 밖에 놀고 있거나 화장실 갔다가 올 때 이런 상황들을 감시하기에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중 지퍼로 양 끝단을 열고 닫고 하는 구성입니다. 상품 설명에는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안 되는 연출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분 개방이 됩니다. 고파밀의 T720과는 달라요. R1은 지퍼가 2개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퍼가 4개인 고파밀의 T720과 같은 다양한 입출입 방식의 연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출입구가 완전히 개방되는 거기 때문에 개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참고로 업다운 방식의 출입구를 가진 네스트 T와 같은 제품들은 출입구를 캐노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R1은 캐노피로 활용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지퍼를 상단 부분에만 닫아놓고 나머지 부분 전부 다 열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스트 T와 같이 깔끔한 캐노피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스킨을 포켓에 담아서 보관하니까 깔끔해 보인다는 장점은 있겠네요. 연출된 사용 인원이 2명이죠. 아까 보셨던 내부가 넓어야 해라는 주장은 2명 기준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4인 가족인 나이 기준으로 내부가 넓게 만들어졌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R1의 내수압 8000을 광고하는 건데 비, 바람, 중요한 건 내수압이라고 하는데 폭풍 같은 비를 견디는 것은 내수압이 맞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바람을 견디는 것은 죽는 공간의 디자인, 그리고 폴, 그리고 원단 스펙입니다. 그러니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말 옆에 추천, 끝판, 최강, 좋아요 이따위 말이 붙어있는 리뷰나 광고는 걸러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내수압은 1500 정도만 되어도 폭우까지 거뜬히 견디는 스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에서 3000 정도가 선호되고 있죠. 그리고 진짜 폭풍의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줄까? 7001 듀랄루민이라는 강력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지름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더 좋은 스펙도 폭풍 같은 바람에 찢어지고 휘어지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순간 풍속 20m/s 이상은 주의 단계, 24m/s는 캠핑 안 갑니다. 저는 내륙이라서 대부분 산이거든요. 바다는 안 가요. 똥바람보다는 바다의 짠 습기가 너무 싫어서 바닷가 쪽은 안 갑니다. 이야기가 또 잠깐 딴 데로 샜네요. 타사 제품과의 내수압을 비교를 했는데 폭풍과 보호, 타사의 내수압 이런 단어들로부터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내수압이 최고인 R1이 폭풍에서도 안전하다는 오해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는 내수압이 맞지만 바람은 내수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스펙입니다. 물론 내수압을 위한 코팅으로 원단의 인장 또는 인열 강도 등이 조금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내수압을 바람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심실링은 모두 거실형 텐트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험 성적서 공개는 칭찬할 만하네요. 대부분이 시험 성적서가 없는 고시 정보들입니다. 이런 건 비교 대상이 없어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시험 성적서는 좋습니다. 이런 발수도를 공개한 제품은 R1이 유일한 것 같아요. 신뢰도 아주 좋습니다. 설마 이렇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8000 내수압을 가진 원단은 본체 천장 부분에 사용하고 벽체는 1500 내수압 원단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면서 천장 부분의 원단만의 시험 성적서를 공개하는
과대 광고를 하진 않겠죠. 저는 시험 성적서를 공개하는 기업을 믿습니다. 전후면 확장 캐노피를 말하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은 정도? 시선 차단? 빔 프로젝트의 스크린용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확장한다는 개념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확장 캐노피를 채용하는 제품들 모두가 이런 공간 확장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증입니다. 요건 지붕창이 아니라 벤틸레이션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침 공간과 생활 공간의 분리는 거실형 텐트의 기본이죠. 도면은 조금 잘못 그려졌는 것 같네요. 전실이 조금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너가 성인 기준 4인인데 이렇게 사용하려면 발포 매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축 매트나 에어박스는 3인이 한 개로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평면도를 보여드릴게요. 전실에는 소형 의자로 6명이 미니멀로 겨우 가능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너 6인은 불가능하죠. 전실의 최대 적정 소형 의자 기준 5인 미니멀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이너는 성인이 차렷 자세로 가능할 듯 하지만 성인 4인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테이블 방향을 바꿔도 전실에서는 미니멀로 소형 의자 5인이 한 개일 것 같습니다. 자충 또는 에어박스를 사용하신다면 성인 기준 3인이 여유있게 취침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매트 모서리가 이너에서 살짝 튀어나오겠네요. 고시된 도면의 정확도가 좀 낮아서 권장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실 4인은 5인이 소형 의자로 무난히 사용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너의 최대 사용 인원인 3인을 기준으로 보면 대형 의자로 미디멀 이상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고시정보에서처럼 폭 2m 이내의 매트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너와 테이블 방향, 의자 위치의 다양한 변화를 보더라도 최대 3인 사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리뷰는 정말이지. 이너 4인 옆에 추천 끝판 최강 좋아요 이따위 말이 붙어있는 리뷰나 광고는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리뷰가 기업과의 협력 등의 관계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면 소비자를 기만하여 공공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실형 텐트에서는 중하급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2명이 사용했을 때는 광활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 제품군은 3인 이상이 사용하는 비슷한 크기 아니면 더 큰 크기,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 제품군을 포함해서 본다면 광활한 정도는 절대 아니죠. 이너 텐트도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2인용 이너 텐트 2개를 별도로 사용하시면 4인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별도 2인용 텐트를 사용하는 조건이면 거실형 텐트라면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 보시면서. R1은 대형 의자는 사용 못하겠네요. 사진에서처럼 정면에 있는 사람이 이너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질 않아 보여요. 이럴 때는 이렇게 테이블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패스하겠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본체 스킨의 프린팅이나 TPU 구성, 그리고 메쉬망의 구성 등으로 전후면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R1에서도 단점으로 적용이 될 듯한데요. 그러면서 이너 2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 확장 캐노피, 측면 출입구의 개방성을 어필을 했네요. 이너 자유 설치 편한 건 맞습니다. R1의 적당한 크기가 좋다면서 열리는 부분이 한정적인 문제를 개선했다는 것이 확장 캐노피와 측면 출입구 구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비교 대상 제품군에서 이너 측면도 개방되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한 곳에 넓게 개방되느냐, 분산되어 개방되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 수 있는 창이 많지 않았죠? 라는 마케팅 문구. 과연 이런 질문에 적합한 제품이 R1일지 아니면 분산되어 있는 다른 제품일지. 제품이 크면 클수록 개방 면적과 위치가 다양해집니다. 그러니 R1보다 더 큰 비교 대상 제품군이 차라리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실형 텐트의 장점이죠. 반대로 일반 쉘터의 돔 텐트를 내부에 설치하면 거실형 텐트가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실형 텐트의 핵심은 이너 텐트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절하게 전실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실 공간의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너 공간과 전실 공간 중 어느 한 곳이 넓은 것이 아니라 이너의 수용 인원 기준으로 취침과 전실의 공간 특성에 맞는 조화된 공간의 설계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인원수는 이너 수용 인원과 전실 사용 인원을 모두 기준으로 해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이너 텐트가 넓은 공간이라 몇 명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너가 넓은 공간이 되려면 매트 사용 기준 2인 정도 성립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크기의 제품에 4인 매트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꽤나 있을 정도니까요. 수납 공간인 외부 포켓은 절반 정도의 제품들이 채용하고 있는 실증이고 케이블도 랜턴 거리는 90% 이상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포켓 이외에는 혹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가 인원은 109,900원짜리입니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특히 코 고는 분이 계시면 제가 코를 골거든요.
고통받는 사람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전용 그라운드 시트 얼마 안 하는 거라서 의미를 두지 마세요. 타 제품도 다 되는 겁니다. 좋네요. 타 제품에 비해서 TPU 창이 크고 TPU가 큰 만큼 줄어드는 메쉬 창을 천장 벤틀로 보완하는 설계가 좋네요. 물론 인호 쪽 측면 등에 창문 구조가 없는 점에서 와이드한 개방감이 부족한 건 사실일 겁니다. 측면 중앙에 집중된 개방감이랄까요? R1도 대단한 것처럼 설명되어 있네요. 맞는 말입니다. 프리미엄이라고 광고하지 않으니까 깊이 있는 비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지본 T4 영상에서처럼 7001이란 것만으로 흔들리시면 절대 안되죠. 비슷한 크기의 거실형 텐트들이 대부분 16파이, 19파이인 점에서 R1은 14.5파이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한 제품들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세부 물성에서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걸 내세우고 싶다면 고시 스펙에 명시되어야 하겠죠. 두께 같은 것처럼. 거실형에서 당연한 구성입니다. 설마 이런 거에 좋아요, 추천 이런 리뷰는 없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에는 우레탄 소재 윈도우로 인한 환기 영역이 좁아지는 단점. R1은 여름보다는 동계에 적합한 제품에 가깝습니다. 거실형으로 여름은 죽음이니까 여름을 대비해서 TPU 면적을 줄이기보다는 동계에 확실히 유리한 R1 설계가 더 좋을 듯 합니다. 때문에 찌는 더위에는 적합하지 않은 가을, 겨울, 봄 3계절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하고 싶네요. 4계절에 좋아요, 노노노 아니에요. 인어 측면 메쉬창이 있었다면 그나마 인정을 했을 것 같은데 4계절용은 아닌 것 같아요. 4계절에 사용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추천을 안 드리는 것 뿐입니다. 리스탑, 같은 소재, 같은 데니어, 같은 코팅일 때 리스탑은 좋은 겁니다. 리스탑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리스탑은 찢어진 후에 찢김이 계속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능을 인열 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열 강도 이외에 인장 강도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인장 강도와 인열 강도의 측정 시험 방법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장 강도는 소정의 크기의 원단의 양 끝단을 잡고 당겨서 완전히 끊어지는 과정을 측정을 합니다. 인장 강도가요. 인열 강도는 원단의 일부를 찢은 후에 찢어진 부분의 원단 양 끝을 평행 또는 교차하는 방향으로 당겨서 특정 길이만큼 찢어지는 과정을 측정을 합니다. 텐트에 있어서 인장과 인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사의 소재, 종류, 폴리우레탄 코팅, 테프론 코팅, 실리콘 코팅 등의 다양한 코팅, 원사의 종류에 따라서 인장과 인열 강도가 천차만별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노후화되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인장 강도와 인열 강도인데 제조사가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간혹 공개하는 강도를 보면 인열 강도밖에 없습니다. 인장 강도는 공개를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절대 원칙인 동일 소재의 동일 원사일 경우 데니어가 높을수록 인장과 인열, 즉 강도가 높다. 리스탑 원단은 대충 5mm 정도마다 강도가 더 좋은 립 원사를 넣은 것이다 를 근거로 거실형 텐트의 고시정보 수준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75D 리스탑이라면 150보다는 약하고 75D보다는 강한 정도. 하나의 추측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분명 오류투성이지만 지금의 거실형 텐트의 고시정보 수준에서 이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립 원사가 다이니마라면, 제드 내지본 T4에서 적용한 다이니마라면 150D를 거뜬히 제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스펙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리스탑 원단에 립 원사를 무엇을 썼다라고 공개된 적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리스탑 제품들 리뷰나 광고를 보면 마치 데니어를 무시하고 무작정 좋은 것으로만 표현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소비자들께 주의하시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잠시 딴 데로 샜네요. 리스탑이라고 해서 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장 강도와 내마모성을 유치할 수 있는 소재와 데니어까지 봐야 하는 겁니다. R1의 데니어는 미공개입니다. 제가 질문으로 확인을 했지만 비공식 답변이라서 법적 문제 때문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1의 폴과 같이 7001은 우와 할만하지만 제품의 안정성에서는 타 제품보다 낮은 지름으로 비슷한 수준의 안정성이 예상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염은 설명을 드렸고요. 성능시험 성적서 좋아요. 신뢰도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UPF 50 플러스 요건 성능시험이 없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소 유의미한 자료를 공개를 했네요. 색상 차이만으로 자외선 차단율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거기다가 고시 스펙에는 UV 차단 코팅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 원단 그리고 코팅만으로 UPF 50 플러스라는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거죠. 좋네요. 그래도 흰색이 아니었으면 어떨까 하네요. 전부 이렇게 만듭니다. 스틸팩 두껍긴 한데 크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떤 리뷰어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안 쓰더라고요. 이런 느낌. 스텝백 좋긴 좋죠. 두께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안 쓰는 이런 느낌. 참고로 바늘땀 구멍은 얇고 밀도가 낮은 원단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물론 재봉 기술력도 역할을 하죠. 즉 비싼 원단과 비싼 인가공비를 투자한 제품에는 보기 힘든 품질? 종합적으로 제로스트 R1은 대형의자 기준 3인 미디머를 추천드리고요. 원단의 내구성은 데니어 미고시로 최하급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체 내수한 만큼은 오버스펙이지만 최강입니다. 본체의 측면 TPU와 방염 코팅이라는 보기 드문 기능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폴스펙에서 두랄루민 7001의 내구성을 가진 상급의 폴을 사용하지만 지름이 하급 스펙인 점에서 주목할 만한 스펙은 아닙니다. 제품 설명에는 사계절용이라고 하지만 큰 TPU 창으로 인한 메쉬 창의 면적의 축소, 측면 중앙에만 집중된 통풍 부분, 밝은 색상으로 여름에 유리한 구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후면 확장 캐노피가 있으나 이는 차광 효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극히 미비한 점에서 여름에는 추천드릴 수 없을 듯합니다. 다행히 블랙 코팅 플라이로 인해서 여름을 조금은 보완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살짝은 사계절용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원단의 데니어가 미고시 되어 있으나 실내 난방 또는 누전에 따른 화재 방지용 방염과 외부와 차단한 상태에서 외부를 볼 수 있는 본체 TPU, 복사열을 받을 수 있는 밝은 색으로 동계에 유리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제로스트 R1은 매트 사용 3인을 수용하는 이너와 본체 중앙의 넓은 출입구의 특징으로 13세 미만의 활동적인 남자아이를 포함하는 최대 3인 가족, 동계에 유리한 구성들 및 완벽에 가까운 방염 코팅으로 내부 화재에서도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스펙에 대응하는 동계 화목난로 사용자라면 소비자를 유혹하는 마케팅에 흔들리셔도 됩니다. 왜 내수와 8천의 특성이 없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내수와 8천이 필요한 환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리는 거죠. 위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제로스트 R1의 비교 대상 제품군의 제품들을 함께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작은 영상이지만 사업자가 먼저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캠핑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우리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아빠였습니다.